이 앞차 잘 보세요. 저 앞차가 마지막에 멈출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같이 보시죠. 가겠습니다. 자, 앞차. 아이쿠. 제한속도 70도로예요. 제한속도 70도로에서요. 불박차 한 68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앞차가 멈추는데요. 저기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황색 신호 들어오죠? 황색 신호. 그리고 쾅. 네. 어떻습니까? 상대차가 황색 신호에 제동적이 무진장 좋아요. 딱 황색 신호 들어오고 바로 멈춥니다. 쾅. 뒤에 오는 차는 황색등 들어오는 거 보고 미리 속도를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쇄초도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100대 0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앞차가 황색 신호에 멈춘 거, 그걸 잘못이라 할 수는 없죠. 저 차가 그냥 통과했어도 괜찮았을 텐데요. 사고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앞차는 딜마저네요. 완전히 네,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 옆에 차는 가잖아요. 이 차도 그냥 갔더라면은 저 보세요. 저 앞차 빠져나가고 이 차도 빠져나가고 불박차로서는 좀 야속하죠. 요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팍 섰다. 이번 사고 앞차가 정선 지나서 쓴 거, 그것을 앞차의 잘못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황색불에 멈춰라. 멈추래서 난 멈췄다. 근데 너무 가까워서 정선 좀 지나쳤다. 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앞차에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뒷차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뒷차에 100%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황색불로 바뀔 때 저렇게 급제동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황색등으로 여기서 이제 바뀌는데요. 이 거리가 불과 10m 될까요? 제한속도 70도로에서 10m 남기고 저렇게 엄청 빨리 잘 섰어요. 네, 엄청 잘. 저 제동력이 좋습니다. 근데 저건요, 법을 지키긴 지켰지만은, 그런 매우 위험합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이런 거 딱 물어보면, 저기서 멈추면 어떻게 해요? 뒤차는 어쩌라고요?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저 사고 나죠? 그럼 저럴 땐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황색불에 무조건 멈춰라. 경우에 따라서 1, 2m 앞인데도 못 멈춘 거 신호위반이라 그러잖아요. 황색불에 여러분들 급제동 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황색불에 급제동 하라는 겁니다. 경찰들 의견에 따르면요. 무조건 쓰라는 거죠, 정선에. 어떻게 멈춰요? 앞차가 무진장 빨리 제동해서 정선을 지나서 멈췄는데요. 정선 지나서 멈춘 거 앞차의 잘못 아닙니까? 앞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뒷차의 100%예요.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저렇게 급제동하는 거요. 그리고 불박차가요. 이 차의 안전거리 좀 더 여유 있게 했더라면 황색불 들어왔을 때 멈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100대 0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앞차의 브레이크등, 저 브레이크등이 저거 정상입니까? 브레이크등이 아까부터 브레이크등 이게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 브레이크등이 고장이라면 만약에 이 브레이크등이 고장이라면 여기에 보조등이 있는 차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저 앞차가 브레이크등 고장이라면 앞차에게도 10 내지 20% 과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여기에 몇 초 남았다. 잔여표 시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그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딜레마존의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IT 강국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횡단보도에는 몇 초 남았다 나오잖아요. 차량 신호도 몇 초 남았다, 몇 초 남았다, 몇 초 남았다. 그럼 좀 있으면 황색으로 바뀌겠네. 그럼 미리부터 속도를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박차 속도가 빨라요. 2차로에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서 속도를 쭉 올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저 트럭보다 빨리 가려고 속도가 많이 빨라 보이죠? 이거 뭐니? 이런. 앞차가 움직일 수는 있군요. 앞차 앞으로 가요. 가는데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 살짝 커브길에서 저차 비상등 켜고 있어요. 속도가 빠르니까 옆에 트럭도 있어서 이쪽으로 피할 수도 없죠.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아니 거기 왜 서 있었어요? 1차로에 고속도로에 그랬더니 밑에 뭐가 꼈어요. 그 비대 변기에 올려놓는 그 비대가 꼈다는 거예요. 그 끼면은 뭐가 차가 잘 안 나가지 막 끌리고 전혀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딱 껴서 못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이상이 있어서 차를 세웠대. 이상이 있으면 이쪽으로 세워야지 갓길에. 거기다 차를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박차는 속도가 빨랐고요. 속도가 엄청 빨랐고
예, 지금쯤 보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꽝. 앞차는 뒷차 100%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불박차 쪽은 반반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고속도로에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불박차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네, 그 점을 감안해서. 불박차 100% 잘못이다. 앞차에게도 30 내 40% 잘못이 있다.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고속도로에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차를 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앞차에게도 30 내 40 있다. 70%.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2% 있습니다. 불박차가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면 물론 저 트럭보다는 좀 추월해야 되니까 트럭이 한 80에서 90 정도 가겠죠. 그랬더라면 한 100에서 110 정도로만 갔더라면 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살짝 커브길이죠. 여기에서 지금쯤 보이죠.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한 네 칸, 한 80여 메타? 80여 메타에 뭐가 비상등 기차가 있다. 그럼 저 차가 서 있는 차인지 천천히 가는 차인지 그런 속도를 좀 더 줄이면서 서 있네. 그러면 요 차도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속도를 줄여놓으면 열리 뒤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한 속도 정상적으로 100으로 오고 있었다. 그럴 때 같으면 요 앞차의 잘못을 한 40, 뒷차 잘못을 한 60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불박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0대 70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 30대 70으로 보고 싶은 의견입니다. 앞에 항상 앞에 어떤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을 때 그 차가 속도를 줄여서 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상등 기차가 보이면 일단 속도를 줄이십시오. 속도를 줄여놔야 내가 피하거나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차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차가 잘 안 나가네? 그러면 오른쪽 갓길로 돼야죠. 1차례 차를 세우고 저렇게 비상등 켜고 나 비상등 켰으니까 됐지? 아니에요. 비상등 갖고 안 돼요. 살짝 커브길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불박차 22.5톤 카고 트럭에 짐을 싣고 있어서 총 중량 40톤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다가 사고를 당하는데요. 눈이 내리고 있어서 미끄러워요. 그래서 불박차는 시속 60으로 속도를 줄여서 가고 있었답니다. 2차로 가고 있는데 1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날 겁니다. 그 승용차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1차로에 승용차 나타났죠? 불박차 카고 트럭이 60보다 좀 빠른가요? 터널 나왔어요. 약간 미끄럽네요. 네, 쭉 가다가 눈이 이렇게 많이 내진 않았고요. 여기서 비틀비틀 하더니 그냥 아이코. 터널과 터널 사이 거의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1차로에서 나보다 더 먼저 가던 차가 비틀비틀 하더니 그냥 내 앞을 가로막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만에 사고로 이어졌을까요? 저 차가 비틀거리고 나서 그걸 보시죠. 자, 나의 앞에 갑니다. 쭉 갑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잡더니 여기서 정상대로 가요. 여기서 들어오네요. 여기서 들어와서 앞으로 갈 줄 알았죠. 근데 비틀 여기서부터. 자, 얼마 걸리나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약 5초 걸렸어요. 짐을 가득 싣고 있는 40톤 트럭이 여기 미끄러요. 바닥이 미끄러요. 바닥이 미끄러운데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 승용차는 불박 트럭에게도 20%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저걸 어떻게 피해요? 저 짐을 가득 싣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기서 제가 급제동하면 차가 쫙 미끄러져갖고 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80대 20이라는 의견이 8%나 있네요. 아이고, 승용차도 피하기 어렵겠죠? 저 상황에서 저렇게 갑자기 내 앞으로 들어올 때는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비틀비틀하면은 저 승용차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40톤의 큰 트럭이 바닥이 미끄러운데 어떻게 피하죠? 미리 감속했어요. 시속 60인지 60보다 좀 더인지 모르지만 눈이 2cm 이상 쌓인 게 아니니까 20%만 감속하면 돼요. 그럼 80 정도로만 가면 됩니다. 트럭이 이미 한 60 정도로 감속한 상태. 60에서도 저거 멈출 수 있네. 미끄러운 도로인데. 미끄러운 도로는 빗길에서 1.5배, 눈길에서는 2배까지 미끄러지죠. 시속 60으로 갈 때 승용차가 30m 이상 가야 멈춥니다. 40톤 트럭. 40톤 트럭은 그 자체가 1.5배 이상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운 도로니까 그건 평소보다 3배 정도도 더 많이
정지거리가 필요하죠. 지금 저 차가 흔들흔들하고서 불과 5초 만에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안전거리 미합과도 관계없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내 앞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안전거리 미합과도 관련이 없고 그 차가 비틀거릴 때 브레이크 잡아봐도 도저히 멈출 수 없고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92%도 100대 0이라는 의견이십니다. 꼭 100대 0 판결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불박차 왼쪽에 회사가 있습니다. 좌회전해야 돼요. 좌회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왼쪽 깜빡 켜고 마침표에 차 안 올 때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쑥 들어가려고 비상등 켜고 2차로 쪽으로 살짝 물었다가 들어가던 중에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여기에서 쾅! 에헤. 아니 여기서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러셨죠? 근데 비상등 켜고 이렇게 좌회전 천천히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뒤에서 오는 차는요.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살짝 트니까 중앙선은 물고 지나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사고 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약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갔는지 이만큼 들어갔는지 요만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께서 올려주신 거는 살짝 이렇게 2차로 조금 물었다가 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요. 진짜 2차를 조금만 물었는지 아니면 2차를 많이 물었었는지 그건 뒷차의 영상을 봐야 되겠죠. 아니면 CCTV를 봐야 됩니다. 이럴 때 경찰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앞에 바퀴가 조금이라도 물려있으면 앞뒤 관계다. 바퀴가 하나라도 물려있으면 뒤에 차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뒤차를 가해 차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앞차 40, 뒤차 60으로 나왔었대요. 그런데 뒤차 운전자가 왜 내가 더 잘못이야? 또 불박차 운전자 내가 뭐 40이나 잘못했어. 그래서 서로 불만이어서 분심이 갔답니다. 분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심에서 앞차 80, 뒤차 20. 편도 2차로 도로다. 불박차가 1차로 가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 후 다시 1차로로 좌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그래서 앞차 잘못이 훨씬 더 크다. 앞차 80, 뒤차 20. 경찰에서는 바퀴 하나만 물려 있어도 뒤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 가해 차량이다.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잘못됐고요. 저는 이럴 때 앞차가 얼만큼 빠졌는지를 앞차가 빠져서 남은 차로 1차로에 남은 차로로 뒤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됐었다. 그럴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빠졌던 차가 더 잘못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내가 지금 얼마큼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옆으로 2차로 빠질 때 요 남은 공간으로 뒤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으면은 그럴 때는 즉 앞차가 한 80% 이상 빠졌으면 그럼 남은 공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고요. 앞차가 반도 안 빠졌다. 반도 안 빠졌으면 그럴 때는 그게 앞뒤 관계죠. 그것도 뒤차가 좀 기다렸어야 되죠. 이번 사고는 과연 불박차가 2차로 얼만큼 빠졌는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림 그려주신 것처럼 조금 물었다. 2차로 빠진 게 불과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몇 퍼센트 되겠어요? 이 정도면 한 20% 빠졌나요? 이 정도였다 그러면 뒤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고요. 만약에 빠진 게 80%라고 그러면 그렇다면은 불박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고요. 분심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시죠? 소송 가십시오. 소송 가셔서 소송 가면은 불박차 영상 그리고 상대차 영상을 같이 보고 판단합니다. 뒤차 영상도 봐야 불박차가 얼마만큼 빠졌는지 알 수 있겠는데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꼭 나중에 후기 올려주십시오.